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샌디스크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싱킹 알파에 좀 좋은 자료가 있어서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글 쓴 사람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칼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일단 이화에서 어느 정도 애널리스트를 했던 사람이죠. 어니스 등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는지 그 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요 사람도 일단 투자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 그거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고점 대비 20% 넘게 하락했을 때 포트폴리오의 작은 일부를 투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투자할 때는 조금씩 투자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요번에 일본에 이제 99세 넘은 할아버지 있죠. 이름 잘 까먹었는데 자, 그분도 지금 이제 매매를 할 때는 처음에는 1 정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3, 그다음엔 6 정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씩 하다가 자, 그다음에 가면 갈수록 이렇게 확신이 서기 때문에 많이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은 그 고점에 물렸을 때는 더욱더 일단 힘든 모양이죠. 이때 처음에는 조금만 하시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세 번째, 뭐 네 번째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뒤로 가면 갈수록 확신이 들면 들수록 좀 많이 투자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분도 작은 일부를 투자했고 이 사람도 자, 그다음에 다시금 주가가 42%까지 떨어졌을 때는 중간 정도 규모로 다시금 재매수했다. 자, 그렇게 분할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분석을 잘해도 뭐 분할 매수, 분할 매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가 하락의 강도, 지속 기간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다가 기간도 기니까 자,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전반적인 불신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 현재 메모리 쪽이다. 자, 그다음에 샌디스크는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의 모든 AI 하드웨어 주식으로 확산되었고 메모리 경우는 그 중에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이 내려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메모리는 아직까지는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D램은 AI 추론, 즉 말해서 기계가 몇 초 안에 생각하게 만드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서 열풍의 중심에 있지만은 낸드도 결코 뒤지진 않는다. 자, 실제로 낸드 가격은 D램보다도 더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낸드는 연구 메모리이기 때문에 AI 하드웨어 개발에서 마찬가지로 필요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 수요가 뒤따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여는 지능형 채팅을 잠시 떠올려 보면 되는데, 자, 낸드 제조업체들은 메모리의 부하를 갖다 완화하기 위해서 HBF, 그도 고대역폭 플래시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러한 구분을 염두에 둔다면 섹터 내 모든 기업들이 낸드, D램을 모두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되는데, 두 유형의 메모리 모두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유한 기업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한국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뿐이다. 그래서 이 세 기업체죠. 그다음 샌디스크는 낸드만 생산하면서 SSD 부분을 세 가지 범주, 즉 데이터 센터, 엔터프라이즈, 리테일, 소비자로 나누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샌디스크가 한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돈을 버는 곳이,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엣지, 그다음 컨슈머라고 되어 있죠. 데이터 센터는 우리가 뭐 잘 안 거니까 많이 들어서, 자, 엣지 이런 거는 엣지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데이터를 갖다 생성한다든지 아니면은 사용하는 기기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PC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나 자동차나 그런 게 산업용 기기 같은 거 있죠. 자, 그런 기기 같은 곳에 들어가는 프레시 메모리 부분을 말하는 거고, 자, 그것을 엣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컨슈머 같은 경우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오는 SD 카드라든지 뭐 USB 이런 것들 있죠. 그 외장형의 지금 이제 SSD 같은 거, 그런 것들, 자, 그런 것들 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 것들을 팔고 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제 주력으로 하는 사업 분야인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QOQ 기준으로 해가지고 233%나 증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매출은 아직까지는 1467빌리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속도로서 따라 붙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가장 많은 것이 엣지 부분인데 이거는 3663밀리언, 이도 많이 올라갔죠. 한 배 정도가 올라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 쪽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한 10% 올라가고 있으니까 요거는 뭐 그게 돈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돈이 가장 많이 되는 것은 엣지, 그다음에 두 번째가 데이터 센터인데 데이터 센터의 지금 이제 성장이 훨씬 더 빠르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일단 이 약세론에서 7월에 하락을 제대로 설명할 사람이 있느냐 했을 때는 없다는 겁니다. 많이 올라와서 조정이다 이거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죠. 물론 여기는 ETF도 있고 지금 이제 마진 데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모두 다가 수급상의 요건으로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조정받는다. 자,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지금 할 수가 없는 게 없는데, 지금 여기서 한번 봐야 될 것이 거기서도 일단 이제 경기 순환선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가장 타단하고 무게가 있는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경기 순환성에 대해서 본다면 메모리 가격이 강세 사이클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고 곧 끝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영원히 지속은 되겠지만 곧 끝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샌디스크 사업이 전적으로 현물 가격에 기반한다면 가격이 하락할 때 샌디스크도 함께 하락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단순한 논리가 되겠죠. 기업들은 자신을 해지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고정 가격 또는 최소한의 변동만을 허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래서 샌디스크는 생산량의 40%가 장기 계약으로 확보되고 있고, 여기에는 2027년도 460억 달러의 지금 이제 RPO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생산량의 그 60%는 현물 가격에 노출되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 그럼에도 샌디스크 2010년도 회계연도 매출은 190억 달러를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영원한 경기 순환성, 영원한 것이 이제 올라가 계속해서 강세 사이클이 계속해서 되는 건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현물 가격이 0으로 떨어지고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생산량 60%가 나오는 매출이 0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420억 달러의 매출이 남아있다. 그래서 전년 대비 380%가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안전마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주가가 그렇게 완전히 여기서부터 큰 폭으로 내려가지는 않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중국 제조업체와의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경쟁은 언제나 진지하게 고려해야 될 요인인데, 다만 현재 시장은 개별의 펀더멘탈보다는 섹터 동향이 더 큰 무게를 가질 수 있는 지점에 와 있다. 개별 펀더멘탈보다는 섹터 전체라는 거겠죠. 자, 그런 것들이 있겠고,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경쟁은 섹터의 펀더멘탈을 바꾸지는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섹터 동향이 더 큰 무게가 있기 때문에, 자, 매물에서 중대한 변목 현상이 있다면 누가 시장 점유율을 더 높거나 낮은지 그런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디램을 만들든 낸드를 만들든 모든 기업이 이례적인 전년 대비 성장을 보여주기 때문에 모든 주식이 오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러한 관점에 분명한 뒤에도 경쟁 분석은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샌디스크는 강력한 아시아 경쟁사들이 있고, 특히 다른 기업들보다는 더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경쟁사가 있는데 그것이 양적 매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시장의 점유율이 2015년도 1분기에 8%에서 2016년도 1분기는 13%로 증가됐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 하나 보시게 되면 이건 2015년도 4분기 때 그때 양적 매물이 있죠. 이거 자체를 본다면 11%인데 2016년도 1분기 때 보니까 13%로 샌디스크하고 똑같이 가고 있죠. 자, 그만큼 일단 경쟁력이 많이 쫓아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키옥스가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제 섹터로 같이 가고 있는 것이 개별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치고 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주가가 그렇게 이기 때문에 내려왔다고 보기는 힘들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공급의 증가가 좀 압박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 메모리 시장의 핵심 플레이들이 대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면서 공급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가 청주 낸드의 공장에만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렇게 발표했고, 그 다음 1100조, 7,800억 달러 규모의 더 큰 캐펙스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것들. 자, 공급이 늘어나면은 아무래도 당연히 일단은 수요가 지금 이제 꺾이면서 단가는 내려가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다른 것보다 주가 하락의 원인 아니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 자체가 중장기 투자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돈이 한 1100조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남서부 있죠. 자, 그쪽에 한 지금 이제 한 400조 정도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청주에 한 100조 정도 들어간다. 저렇게 보시면 되고, 용인에 한 600조 정도 들어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투자가 많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공급이 늘어난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물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낸드 투자가 크긴 크지만은 SK 하이닉스 투자액의 10%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게다가 전체 메모리 클러스터는 2033년도까지는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생산도 당장 시작되는 게 아니다. 또 다른 점도 있는데, 회사 자체 설명에 따르면 확장을 추진 중인 현재 용인 클러스터 역시도 건설에 9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급 증가에 실제로 약세 요인이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단기적으로 그런 요인이 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단기간에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설비 생산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위험성이 있는 것이 한국 제조업체의 기술적인 우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주가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새로운 메모리 기술 출시 이런 것들 321단의 QLC-B 낸드인데, 자, 물론 기술적 우위는 생산비, 메모리 키트에서 제공 가능한 저장 용량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안 되는데,
자, 가장 중요한 시장 자체가 최고의 카메라를 가진 기업이 승리하는 스마트폰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자체는. 자, 레이의 수에 엄청난 차이는 있지만은 약세론의 큰 무게는 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물론 삼성전자가 샌디스크보다 더 많은 테라바이트를 제공하는 메모리 키트를 내놓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그렇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핵심 촉매, 즉 GB당의 기가바이트당의 비용은 바뀌지 않는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때 메모리가 현재로서는 원자재처럼 거래되는 성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섹터에서 기술적 우위는 그다지 결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강세론적 입장에서 본다면 낸드 메모리 자체는 성장 여지가 크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스탠퍼드 웹사이트에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이 기가바이트당 0.105달러다. 그 사용자가 언급한 0.25달러와도 거리가 큰데, 그뿐만 아니라 10년 전에도 기가바이트가 0.3달러였다. 자, 그때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다시금 주가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거 자체는 지금 이제 낸드 플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가격 자체가 지금 0.1달러 정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게 10년 전에도 이 정도 가격 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특별히 낸드가 구조가 더 단순하기 때문에 보통 디램보다 가격이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요를 감안하게 되면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겠죠. 2010년도에는 낸드의 예상 성장률은 234%, 디램은 125%와 비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답은 지금 낸드와 디램이 공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두 제품은 같은 공간을 두고 지금 이제 경쟁하고 있는데, 따라서 투자의 80% 또는 90%가 디램과 HBM으로 향하게 되면은 낸드의 투자가 제한된다. 그 결과로서 공급의 증가가 지연이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TB SSD 가격이 45에서 90달러로 2배가 되겠고, 기업 계약 가격 분기당 33에서 50%까지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낸드하고 지금 이제 디램하고 지금 HBM 이런 걸 만들지 낸드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투자가 적기 때문에 훨씬 더 이쪽 병목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를 보게 되면 핵심 투입재 부족이 공급의 적극적인 증가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메모리 공장이 생산을 시작하는 몇 년이 걸린다는 거겠죠. 그런데 AI 공급망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카타르 공장에서 대한 그 미사일 공격 이런 것들을 초래한 중동 분쟁을 통해서 헬리움 유통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한국에 지금 이제 헬륨의 65%를 카타르에서 구매했다는 겁니다. 자, 헬륨은 반도체 공장의 냉각 공정의 핵심적인 투입자인데, 지난 3월과 같이 이제 이렇게 최근에 긴장 고조로 인해서 이 주제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데, 자, 미국은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큰 이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 최대의 헬륨의 생산국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샌디스크를 포함한 메모리 공장과 다른 반도체 생산 업체들이 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메모리 생산 뒤에는 투입재가 변동성이 크고 공급의 증가를 쉽게 지연시킬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오면 뭐 한국 같은 경우 상당히 일좀 많이 부족하겠죠. 물론 아직까지는 몇 개월 정도는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자, 그런 문제의 리스크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부족이 공급의 적극적인 증가를 또 막아낼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죠. 반도체 가격의 추가 상승, 메모리 산업의 완전한 혼란 가능성까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내년에 의미 있는 고급 증가를 보게 될 회사는 사실상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의 격차는 크게 확대될 수밖에 없다. 전 세계 기업들이 메모리 칩을 갖다 아우성치고 찾고 있고, 상황은 그야말로 완전히 혼돈이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목표 주가를 낮춘 데가 없다는 겁니다. 에보크와 같은 경우는 이전에 3,100달러에서 3,100달러 똑같이 주고 있고, 번스타인 1,700에서 3,000 올렸고, 자, 켄트 피츠제럴드도 1,800에서 2,900,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2,100에서 2,500으로 거의 다 목표 주가를 다 올리고 있다. 자, 그 이야기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샌디스크를 선택했던 이유를 한번 보게 되면, 샌디스크와 관련해서는 디램보다 더 큰 상승의 잠재력 때문에 낸드 시장을 더 선호하고 있다. 자, 샌디스크는 낸드에 더 가까운 순수 플레이의 경쟁사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반면에 다른 기업들은 높은 캐펙스, 복잡한 인프라가 수반되는 디램에 베팅하고 있는데, 샌디스크는 최근 12개월의 캐펙스가 1억 7,900만 달러로서 형성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더 큰 상승의 잠재력이 있고, 자,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단순하다. 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4분기 프리뷰를 보게 되면 8월 5일에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에 있는데 주당 순이익은 34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EPS 66달러, 2027년도에는 214달러로서 주정치가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매출현지 EPS에 대한 하향 조정이 없다. 자, 두 항목 모두에서 19건의 상향 조정만 있다. 매출과 이익을 다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리비전 자체가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리스크가 어떤 리스크가 있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다른 것보다는 공급 문제가 여전히 핵심 리스크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샌디스크라든지 메모리 섹터에 다른 기업에 투자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문제인데 어느 시점에는 공급의 수요를 따라잡는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 향후 1, 2년 안에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더 달릴 가능성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인베스팅에 나와 있는 샌디스크의 지금 이제 페어밸류 있죠. 한 1,466불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좀 여러 가지 것들로 멀티플 다 밸류에이션 한 12개 정도를 일단 모델을 돌려서 그 정도의 평균 값은 나온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거 한번 보게 되면 P 멀티플 같은 1,322불 정도, 23불 정도 나오고 있고, 자, EV/EBITDA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EV/EBITDA 같은 경우는 1,627불 정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5년 동안에 지금 현재 DCF 레브뉴 있죠. 이거 자체를 본다 하더라도 한 1,460불 정도 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1,400불 정도는 나오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어닝 리비전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있죠. 자, 그 자체의 전망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자, 요 EPS 같은 경우에는 19명이 거의 다 위로 주고 있다는 업으로 리비전 갖다 위로 보고 있고 밑으로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지금 이제 매출의 리비전 역시도 19명이 다 위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매출과 이익이 다 전망이 올라가고 있다. 특별히 EPS 리비전 역시도 트렌드는 계속 상승되고 있죠. 다 위로 보고 있는 거지 밑으로 보고 있는 사람은 없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일단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패그 매수 있죠. 이거 자체가 지금 0.11 정도 되고 있고 1.27입니다. 섹터 평균이. 자, 그 정도로 되고 있으니까 90% 정도는 저평가되어 있다. 자,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P 레이쇼로 봤을 땐 21배 정도 받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섹터 중간값은 23배가 받을 수 있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그림 하나 보시게 되면 2026년도에 지금 EPS가 66달러 정도 되고 있죠. 66달러에서 21배 정도 받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때 껑충 뜁니다. 2027년도에 받는 금액이 EPS가 212달러로서 엄청나게 뛰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6배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모습에서 지금 가격으로 치면은 6배수보다는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 것들이 물론 23배, 25배 이렇게는 못 받는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이상은 또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일단 2017년도, 자, 이렇게 2016년도 말까지는 갈 수 있는데 6배수보다는 8배수 정도는 받지 않겠는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런 것들이 한 좀 많이 받으면 6에서 한 8배수 정도 되고 있으니까 자, 8배수 정도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일단 8배수만 본다 하더라도 212불이죠. 212불 9.95에다가 8배수.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적어도 1,700불까지는 보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샌디스크의 주봉 차트 하나 보시면 요 밑에 있는 것은 지금 이제 P 레이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가장 많이 줬던 때가 12배수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12배수.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10배수 정도 준다 했을 때는 이제 아까 보시면은 210 몇 불 정도 나오고 있었죠. EPS 가면 2,000 정도 직전 고점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가 보통 것은 8배수 정도 줬으니까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는 아무래도 1,700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겠는가. 자, 그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1,700에서 뭐 맞고 다시 지금 주가 내려오는 가운데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간이 가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이렇게 긴 시간이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간, 즉 말해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조금 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이 된 후에 본다면은 아무래도 EPS가 또 증가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도 밑에 와 있고 서서히 올라가겠고 마찬가지로 배수도 좀 올라갈 수 있다 해서 아직까지는 바로 일단 V자 반동으로 올라가기는 좀 힘들고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리도 있고 캐펙스도 있고 자, 그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조금은 기간 조정은 필요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가 여기서부터 빠진다기보다는 기간 조정 후에는 다시금 주가는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이 정도고 계속 뭐 직전 고점까지도 충분히 넘어서서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좀 시간은 걸린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자, 그런 가운데 그러면 차트상에서 주봉을 본다면 좀 무너져 있는 상태 있죠. 이렇게 올라갔던 것은 무너져 있으니까 주가가 바로 반등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시금 추세 안으로 돌아가든지 가기 위해서는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니까 인내 시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연말까지는 우리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